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할롱. 하나, 둘, 셋, 할롱. 라뮤님 그거 알아요? 라뮤님 그거 알아요? 너무 이뻐요. 속방대가 제일 이쁜 거. 우와, 감사합니다.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오자마자 인사해 주시는 거 너무 고마워요. 분노 조절 중이었는데 다행이다. 왜요? 뭐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어? 분노를 조절 중이었다는 건 막 분노를 가라앉히는 중이었나? 아니면 나의 분노야, 타올라라. 막 이렇게 하는 중이었나? 저도 오늘 집에 들렀다 왔는데 제 동생이 일이 많았나 봐요, 오늘. 늦게 퇴근하고 저녁까지 먹고 들어왔는데 저보고 빨리 나가래요. 빨리 나가라면서 화를 막 버럭버럭 내서 아빠가 제 동생 보고 분노 조절 장애 있냐고 뭐라 했어. 제가 집에 가서 깜빡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공기가 너무 차가웠나 봐요. 막 목구멍이랑 코 안쪽 저 넘어가는 연구개 부분이 너무 이렇게 따가운 거예요. 그렇다고 이 밤에 생강차 이렇게 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먹기는 좀 부담되고 해서 안 먹었는데 혹시 목소리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히터를 못 켜서 몇 시간 동안 좀 이렇게 덜덜덜덜 떨고 있었더니 감기 기운이 좀 올라오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저는 원래 겨울 감기는 잘 안 걸려서 그다지 걱정하진 않습니다. 네, 그때들 할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연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감빵, 감성 충전소 오랜만에 잠시 멈췄던 컨텐츠 중에 그대들 사연 읽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 오늘 이 속방, 감방, 녹방을 유튜브에 올려볼게요. 오늘 제 상태는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데 1920, 1080 이 해상도로 처음 속방을 찍어보는 거라 유튜브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사실 진짜 오늘 되게 초췌해서 별로 올리고 싶진 않아. 근데 맨날 이 말하는 것 같죠? 내가 내 마음에 들었던 날이 방송할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 아쉬운데 그래도 오늘 건 올려보고 모니터링 해보고 앞으로 계속 1080으로 올릴지 어쩔지 한번 정해볼게요. 이쁜데 영광입니다. 그대들이 좀 관대하세요. 응, 넌 그냥 이뻐. 고마워요. 맞아, 그대들이 참 많이 관대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이쁜 거예요? 사실 전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때가 거의 없어요. 계속 뭔가 아쉽다. 조금 더, 좀 더 막 뭔가 바라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그래서 오늘 진짜 마음에 든다 하는 날이 거의 없어요. 라면님 좋으시겠어요. 이쁘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때들이 관대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이에요.
이 감방은 사연이 있으니까 그냥 올릴지 말지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그냥 붙여서 올려볼게요. 지금도 이쁜데 마음에 드시는 날에 방송 키면 우리 숨 멎는 겁니까? 그대들은 너무 관대하고 말도 예쁘게 해주셔서 저는 참 영광이고 감사한데, 다시 한번 누누이 말하지만 과해. 너무 예뻐서 숨이 멎을 정도는 흔치 않지. 저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대들 죽일 리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과해.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 올라갔을 때 댓글에도 맨날 똑같은 댓글만 있다고 저번에 어떤 시청자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라뮤 영상 올려줘서 고마워요. 라뮤님 예뻐요. 이런 댓글만 잔뜩 있다고. 내가 봤을 땐 다른 댓글들도 있던데 왜 그렇게 보셨는지. 오랜만에 와도 이쁘다. 우아롭고 고마워요. 이쁜데 고맙습니다. 여자는 나이 들수록 이뻐지잖아요. 아니죠. 이쁜 여자는 나이를 먹어도 예쁘고요. 거기까지. 티가 났나요? 네, 티 났어요. 목소리 말한 거예요. 목소리도 예쁘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야 너무 감사하죠. 너무 영광이죠. 그게 라뮤네. 라뮤입니다. 네, 라정원 댓글 부대 열정페이로 열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뭔가 존재하는 것 같아. 라정원 댓글 부대가. 난 그런 거 구한 적 없소이다. 그래서 사연을 올려주신 게 있어서 좀 읽어볼게요. 근데 이거 첫 사연이 너무 슬퍼서 울까봐 큰일인데. 걱정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울면 안 되는데. 오늘 가뜩이나 얼굴이 못났는데. 마음을 추스리고. 댓글 부대가 살려줄게. 그래 주시게. 오랜만에 읽는 감방 사연인데요. 이스트링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이에요. 제목부터 올려주신 사진까지 너무 슬픈데. 힝. 내 동생 쫑이가 하늘의 별이 되다.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이걸 끝까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 번의 태몽과 함께 시작되어 15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인연. 항상 교육시킨다고 못살게 굴어도 새벽에 귀가하면 잠에서 깨어 졸린 눈과 꼬리를 흔들며 내 방 침대 위에 올라와 주었지만 이제는 집에 들어와도 잠만 자고 못 있겠다. 나이가 들어 너무 슬프다. 이거 제가 잘 못 읽을 수도 있으니까
글을 띄워놓고 같이 보세요. 오디오 클립 녹음하는 것 같다고. 이제는 집에 들어와도 잠만 자고 나이가 들어 침대에 올라오지 못해 안쓰러운 15살 동생 쫑에게도 한 번 더 고맙다고. 정말 이제까지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외로울지 모르는 부모님 곁을 항상 지켜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만수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뮤님, 그대님들. 오늘 아침 아버지, 어머니의 울음소리로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쫑이가 하늘나라에 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까지 멀쩡했던 내 동생이 내 핸드폰에 아직 동영상과 사진으로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또다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에 도착하니 쫑이가 누워있던 안방의 담요 위엔 항아리 같은 물체에 노란색 보자기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제가 토요일에 내려간 뒤 쫑이가 제 침대 주위를 서성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리를 지르며 우리 푸둥이도 어제 아팠단 말이지. 소리를 지르며 무척 아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 날까지 5차례를 병원에 다녀온 뒤 결국 입원을 했고 오늘 상태가 호전된 것처럼 보여 집으로 데려왔다가 오자마자 발작을 일으키고 결국 하늘의 별이 되었죠. 쫑이가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은 올해 8월경 그리고 2주 전 발작을 일으키면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뇌질환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새벽에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이 호출되고 치료를 받고 무사히 돌아왔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 집에 와서 볼 때면 갑자기 서 있다가 몸이 굳는 증상 똑같아. 몸이 굳는 증상이 보이기도 했고 집안을 계속 하염없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한 자리를 빙글빙글 돌기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엔 자면서 낑낑거리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와 제가 매일 밤 진통제를 희석시켜서 먹이기도 했습니다. 졸업논문 감사의 글처럼 쫑이는 제가 태몽에 가까운 꿈을 꾸고 복권을 사러 간 찰나에 같은 층에 사는 분이 키우려고 데려왔던 동네 믹스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키울 여건이 안 되니 제 방에 방생한 거죠. 저 역시도 키울 여건이 안 되어 버린 날 밤에 갑자기 천둥번개와 함께 가을 장맛비가 왔었죠. 걱정이 되어 버린 장소에 가보니 없고 대신에 다음날 비에 쫄딱 맞아 현관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던 이 친구를 운명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키울 여건이 안 되어 종이봉투에 담아 부모님 댁으로 데려왔고
바로 동물병원에서 검진을 한 다음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고 3달 정도를 귀 치료를 시작했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병원 가는 줄 알고 낑낑 울기도 해서 안쓰러웠지만 산책 가면 굉장히 기분 좋게 동물병원을 꼭 갔던 애였습니다. 아마 병원을 다녀오면 주사 맞고 아프고 하니까 싫어했지만 몸이 나아지는 것을 느끼는지 병원 가기를 좋아하는 아이로 변했죠. 눈치도 빠르고 애교도 부릴 줄 알아서 부모님께 만난 것도 많이 얻어먹은 아이였습니다. 때론 칭얼거리고 때론 불쌍한 눈빛으로 말이에요. 그런 쫑이에게는 저는 군기반장으로 남아있어서 제가 서울에 있으면 부모님께 까불지도 못했더랬습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면 어깨에 올라타서 항상 드시질 못했는데 그때마다 혼났죠. 아이고, 식탁 근처에는 오지도 못했죠. 그래서였을까? 침대나 안방, 저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를 피했던 쫑이가 야속하기도 했지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또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를 본 뒤로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를 느끼고 더더욱 반성 많이 하고 더 잘하려고 했지만 쫑이한테는 아니었나 봐요. 그런 쫑이가 지난 추석, 얘도 추석을 아는지 갑자기 저에게 다가와서 기쁘기도 하고 재롱도 부리곤 했고 뭔가 혼냈던 이유를 깨달은 아이처럼 저를 대해주더군요. 뭔가 절친노트 찍는 것 마냥 이상하게 잘 지내보려 먼저 손을 내밀던 것은 아닐까 싶군요. 하지만 마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처럼 재롱 부리는 쫑이를 보니 기쁘기도 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듯 조금은 걱정스러웠죠. 지난주에 봤던 쫑이는 또다시 차가워지고 정신도 나가있고 휘청휘청거리고 못 알아보는 듯도 하고 하루 종일 잠을 자는 쫑이를 바라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진, 동영상 촬영, 자는 모습을 찍을 뿐이었죠. 그런 쫑이가 밤에 한동안 침대를 서성거리고 올라가려 했다며 올려주니 다시 내려오려고 하고 침대 옆을 밤새 왔다 갔다가 결국 아파서 소리를 질렀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 앞 강가에 가서 쫑이를 보내고 저는 다시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쫑이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화장실 흔적, 마루에 남아있는 쫑이의 발자국 흔적, 입었던 옷. 다 읽었는데 어릴 때 항상 물고 다녔던 당근 인형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부디 쫑이가 좋은 곳에서 아프지 않고 잘 지내길 빌어봅니다. 쫑이래요. 추신 1. 오늘 전 꿈도 꾸지 않고 너무 잘 잤습니다. 여진이 계속된 이후로 잠을 잘 못 이루는 까닭에 꿈꿀 여력도 없었나 봅니다. 추신 2. 이모부 장례식 때처럼 또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생일 가족 모임을 못하고 내려왔었기에 쫑이가 마지막으로 가족을 모이게 했다는 생각이, 그리고 처음 집으로 데려온 것을 고맙게 생각이라도 하듯 제 생일을 피해서 간 것 같아서. 추신 3.
갑작스레 내려왔어야 했기에 종이 목욕을 못 시키고 내려왔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토요일에 내려오기 전에 종이 목욕을 시켰어야 했는데. 주신사 고심 끝에 이소라 트랙 9 김동률 고별을 신청합니다 라고 이스트림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이에요. 너무 너무 슬프다. 대지맨이죠 할로. 아니 어제 저희 푸동이 강아지도 잠깐 10초 동안 심장이 멈췄었대요. 그래서 아빠가 급하게 막 심폐소생술 막 이런 거 해주시고 막 온몸을 주물러 주시면서 마사지를 해주셨어서 저희 집이 어제부터 푸동이에 대한 관심을 더 예민하게 두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하필 저 사연을 읽었네요. 응? 저희 푸동이도 벌써 16살에서 17살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 집에 푸동이가 2004년도에 왔었는데 그때 동물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미 한 1살 반에서 1살 반 정도 됐을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이를 그냥 얼추 가늠만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푸동이도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소리도 잘 안 들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막 집 밑에 누가 오기만 해도 정말 시끄럽게 짖었었는데 불과 작년까지 2016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막 그랬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잘 못 듣나 봐요. 짖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 식구들이 집에 들어올 때 원래 막 푸동이를 많이 놀래켰었거든요. 몰래 들어와서 깜짝 놀래키는 거. 근데 그때는 푸동이가 뭐 잠이 들었거나 아니면 대충 들었는데도 귀찮아서 안 받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항상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큰 소리로 들어가거든요. 일부러 놀라지 말라고 왔다고 아빠 왔다 엄마 왔다 누나 왔다 막 이러면서. 짖을 힘이 없을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잘 짖어요. 짖을 땐 잘 짖는데 그 짖는 타이밍들이 원래 사람 소리만 들려도 짖었던 애가 잘 못 들으니까 그게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껌이나 까까 같은 걸 줘도 바로 그 자리를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약간 한참 쳐다보고. 그래도 저희 푸동이는 진짜 동안이거든요. 되게 오늘 사진이 있으려나? 그냥 엄청 동안이에요. 막 노견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애기인데 뭔가 나이 먹은 강아지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적응도 안 되고 슬프고 막 그래. 이런 거. 푸동이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엄마가 불러서 오잉? 하고 일어나는 거. 노견 같지 않아.
얼마 전에 털을 밀어서 조금 자랄 때까지 약간 외모가 돋보이지 않긴 한데 원래 진짜 오년우님 오년우님 할로 귀엽죠? 근데 이 사연, 이스트링님 사연 보니까 엄청 감정이입되네요. 너무 슬프다. 잘 보내주셨다니 다행이지만 네, 그때들 할로 사연을 읽느라고 제가 좀 눈물을 찔끔 했어요. 라면 누나 저 오늘 수술하는데 수술 잘 받으라고 해주세요. 어디 아파요. 수술 잘 받으세요. 잘 될 거예요. 화이팅. 우리도 화이팅. 그래서 잠깐 녹화를 멈추고 우리는 노래를 들어볼게요. 김동률의 고별, 이소라의 트랙 9. 고별 먼저 들을까요? 일시정지. 라묘가 슬펐다고 울었다고 핫 여비제이 1위에 갑자기 올려주셨나봐요. 감사합니다. 급하게 노래를 껐어요. 이것은 유튜브에 남겨놔야지. 이러니까 뭔가 사이코 같다.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반려동물들은 무지개 다리를 건너도 사람들을 기다린대요. 받았던 사랑을 보답하려고요. 몰라, 나는 어떤 사후세계에 대해선 별 관심은 없어요.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 여기 있는 곳에서 잘할래요. 그것도 사실 안 돼. 사람은 100세 인생을 살고 반려견들은 길어봤자 20년 사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 운영자는 우는 모습을 좋아하나 보다. 휴, 진짜 종잡을 수 없어. 그쵸? 이 김동률의 고별이라는 노래 가사가 그 어떤 목숨에도 끝이 있는 법, 길이를 구르는 저 잎새들처럼 진부하기 짝이 없는 명제들, 그래도 그것은 진실. 우리의 만남에도 생명이 있어 어느새 조용히 숨 거두려 하네. 힘겹게 내쉬는 그의 숨결이 조금씩 약해져 가네. 오, 내 사랑, 오, 슬픈 나의 사랑. 이런 평화로운 얼굴 이제껏 본 적이 없는 내게 다시 돌아와 용서를 빌 수 있게. 그래도 난 살아야 하겠고 난 웃을까 웃어볼까. 잠자듯 눈을 감은 그의 눈가엔 채 마르지 않은 눈물. 가사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요. 가사를 참 잘 선택을 해주셨군요, 이스트링님. 슬프다. 사실 저는 저희 집 식구들은 푸동이가 하늘나라로 가는 건 상상도 못해요. 그냥 요즘 조금 아픈 모습이 자주 보이니까 걱정을 할 뿐이지, 저희 푸동이는 막 허리 디스크도 있어서 되게 오랫동안 치료도 받았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때랑 비슷해. 라뮤쫑님께서 100점으로 쿨한 팬클럽 가입을 25,047번째 팬가입 반가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라님 가끔 며칠 봤는데 왜 얼굴 이쁘시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쁘신 거예요? 왜 다 이쁘세요? 그건 라라님한테 가서 말씀하세요.
라라님이란 여자 BJ님이 실제로 예전에 계시긴 했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면 채팅을 다시 써주시고요. 갑자기 팬닉을 다시더니 제 이름을 완전 다르게 말씀하시네. 전 라뮤입니다. 라라 아니에요. 네, 이게 사연이 꽤 오래전? 2017년에 올려주신 사연인데 이제 읽었어요. 왜냐면 감방 코너 자체를 진행을 못하고 있었어서 이제서야 읽었네요. 라라랜드. 라라랜드군요. 그렇군요. 툼레이더 라라 크로포드. 난 툼레이더 안젤리나 졸리밖에 몰라. 아, 혹시 그 안젤리나 졸리의 극중 이름이 라라 크로포드인가요? 그 말하니까 제가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처음 보고 와서 그대들한테 리뷰하면서 스포하던 생각이 나네요. 극중 인물의 이름이군요. 아니, 나는 이제 어벤져스를 식구들이랑 보고 와서 나름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봤어서 막 신나서 스포해야지 하고 이제 방송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 일단 스포를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둘째치고 그건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서현진 씨가 ASMR 하는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영광이에요. 스포해야지 악마다. 아니, 저는 이제 악마의 마음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스포는 개뿔 하나도 못했어.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 뭐 그때들 제가 어벤져스를 보고 왔는데요. 막 다 나와요. 막 아이언맨이랑 스칼렛 요한슨이 나왔어요. 막 이러니까는 블랙 위도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블랙 위도우? 아니 나 어벤져스 보고 왔는데 그랬더니 스칼렛 요한슨이 블랙 위도우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그냥 제가 기억하는 이름만 계속 말을 하고 싶은데 블랙 위도우 그랬더니 또 채팅창에 무슨 그래요. 지금처럼 로마노프래요. 응? 로마노프? 그거는 그 활 쏘는 애가 스칼렛 요한슨 부르는 이름인데 이러면서 세 가지 이름들을 자꾸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캡틴 아메리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캡틴 아메리카 이름이 뭐더라? 캡틴 아메리카가 우리나라에 왔대요. 저기 물레동에서 촬영을 했대요. 이러는데 또 그 극중 이름 막 쓰고 또 호크아이 있잖아요. 일단 또 그 이름 쓰고 그러니까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세 가지의 이름들을 정확하게 아는 상태도 아니었고 지금도 헷갈려. 그냥 기억하고 싶은 대로만 기억하는데 헐크는 헐크로고만 기억하고 근데 그 극중 이름들을 자꾸 써주시니까 내용을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죠. 그래서 스포를 못했어요. 때려치라고 안 한다고 말 안 할 거라고 막 그랬었어. 그대들도 이름 모르시는군요. 마이크에 우리 집 샤워기 줄이 있어요. 아, 샤워기. 이거를 샤워기 줄로 쓰시면 되게 무겁고 녹슬 것 같은데 내 몸이? 와, 목소리 진짜. 와, 목소리 대박 좋으세요. 어머, 감사합니다. 로미 혼명님께서 한 개로 팬클럽 가입 25,048번째 팬가입 반가워요. 고마워요. 꼬꼬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캡틴 로저스. 캡틴 아메리카가 캡틴 로저스였나요? 또 막 무슨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전혀 숙지하지 않고 그냥 본 거야. 그냥. 그리고 스칼렛 요한슨 그 블랙 위도우란 이름도 그냥 저는 스칼렛 요한슨은 스칼렛 요한슨이라면 보여요. 뭐 아이언맨 얘기하면 로다주라느니 토니 스타크라느니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헷갈려.
그래요. 크리스 에반스. 이게 자꾸 실제 본명이랑 그다음에 히어로 이름이랑 그 사람의 극중 이름 막 이런 게 섞여서 나오니까 나는 어벤져스를 안 봤나? 나보고 바보라고 시청자분들이 놀리고 그랬었어요. 보고 온 거 맞냐고. 내용은 이해됐냐고. 이름이 그렇게 많은 게 싫어. 크리스 에반스. 네, 크리스 에반스. 이제 2018년도에도 어벤져스 2는 나왔고 3? 3? 맞아요. 3가 나오겠죠? 거기도 스파이더맨도 또 나온다는데. 오, 이름이 너무 많아. 11워. 아, 11워가 이번에 나오는 거군요. 우리나라에선 좀 욕 같아. 11워. 11워 재밌어요. 만화 보셨어요, 벌써? 재밌겠죠? 재밌게 만들겠죠. 블랙팬서가 한국 온대요. 아, 그 왕이요? 몰라? 난 관심 없어. 아, 11워가 아니고 인피니티 워예요. 11워도 들어봤는데 그건 뭐예요? 캐릭터가 너무 많아. 그러게요. 11워 영화 나온 지 오래됐어요. 아, 그러면 그거는 어벤져스 2인가 봐요. 그럼 어벤져스 3는 인피니티 워인가 보죠? 아, 11호는 캡틴 아메리카 3부래요. 너무 시리즈가 많아. 그걸 어떻게 그들은 다 외우셨어요? 그냥, 아이언맨 1, 아이언맨 2, 아이언맨 3, 헐크 1, 헐크 2, 뭐, 토르 1, 토르 2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캡틴 아메리카 1, 캡틴 아메리카 2 이렇게 해주시지.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들 하시지? 천재시네 다들. 너무 많아서 다 보기 힘들어. 그래도 결제해놓고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보면은 기억하기 쉬워요. 저도 밀려놓은 게 좀 많은데 마블 세계관이 워낙 방대해서 근데 그거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감독? 지금은 어벤져스 감독으로 활동하시는 그 흰머리 흰수염 그 선생님이 혼자서 다 쓰신 걸까요? 그 만화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진짜 대단하다. 어벤져스 시리즈 끝나면 되게 허무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재밌는 게 나오겠죠, 뭐. 시리즈물은 스타워즈로도 충분한데, 저는 스타워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뭐 TV에서 해주는 거 잠깐 봤던 것 같은데 재미없어서 넘겼던 것 같고, 그래서 없어요. 지금 본 적이. 상상력이 진짜 대박이신 듯해요. 그러니까 그대들도 라뮤 버블을 만들어주삼. 라뮤 버블. 내 상상력도 대박이지. 해주삼. 그 사람은 마블 주인장일걸요? 마블의 주인장 겸 작가 겸 감독인 거죠. 멋지신 분. 목소리 들을수록 너무 좋으시다. 영광입니다. 고마워요. 아까 노래 하나 더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소라의 트랙 9. 없다. 유튜브는 저작권의 이유로 노래는 못 틉니다.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요 이소라의 트랙 9은
나는 알지도 못한 채 태어나 나를 만났고 내가 짓지도 않은 이 이름으로 불렸네. 이거 뭔가 되게 공감됩니다. 걷고 말하고 걷고 말하고 배우고 난 후로 난 좀 변했고 나대로 가고 멈추고 풀었네.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화나게 하고 당연한 고독 속에 살게 해. Hey you, don't forget. 고독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살아가. 매일 독하게 부족하게 만들어 널 다그쳐 흘러가. 이런 가사예요. 뒤엔 좀 무서워지는군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는 건 우리의 의지대로 태어난 건 아니긴 하죠. 맞아요. 스탠리 마블 코믹스 명예회장. 마블을 만들고 경영 쪽은 남은 듯. 마블은 디즈니로 매각. 마블이 디즈니로 매각된 거예요? 마블은 그냥 마블 아니에요? 공유 매니저 할룽. 반감뮤 노트 8 팸. 나랑 우리 엄마도 노트 8인데. 짠, 노트 8. 아이링도 달았징. 라뮤님도 디즈니 캐릭터로 상품 만들어 보내보세요. 잘 만들면 라이센스 준대요. 물론 로열티는 줘야 하지만. 제가 디즈니 캐릭터로 상품을 만들어 보라고요? 알라딘에 나오는 유술 램프가 진짜 소원 들어주는 램프였으면 좋겠다. 도라에몽 주머니처럼 과학자분들 만들어주세요.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했나? 마블이 디즈니를 인수했잖아요. 디즈니가 마블을 인수했죠. 아, 그래요? 몰랐어요, 그건. 그랬군요. 누나 드디어 폰 바꾸셨네요. 네, 저는 휴대폰 부자입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재워줘요. 봄토닉님 잘 자요. 안녕하세요, 라뮤님. 오늘도 역시나 세젤리이십니다. 와, 그 단어 요즘 잘 안 쓰는데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고맙습니다. 라뮤 최고. 고마워요. 적당히. 라뮤 누나가 아는 과학자는 신인 듯. 아니야, 그때도 만들어줄 수 있잖아. 라뮤님은 팔자에 연기가 있으니 히어로로 출연해야 함. 얼굴과 목소리로 다 홀려버리는 히어로. 과해, 그대들. 감사하고 영광인데 과해요. 그쵸? 오늘 머리끝 잘 말았네. 마치 효자 손끝 같아. 효자 손끝 같다고. 사실 저는 제 캠 화면으로 제 머리 컬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대들은 이게 저도 녹화된 화면으로 보면 보일 수 있을 텐데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 효자손 같아? 다 긁어줄게. 아, 물 마시는데 코로 나왔잖아요. 청소하셨네. 실제 비염이나 축농증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준 약물이나 뭐 식염수, 소금물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입으로 들이마셔서 코로 들이마셔서 입으로 빼내는 치료를 되게 많이 하신대요. 그 미우새에서 이상민은 이쪽 코에서 이쪽 코로 내보내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과 코로 연결해서 나오는 게 제일 좋다 그러는데 우와 갑자기 뭐예요?
형바소유님 한 개로 서포터 가입 반가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떼님께서 100점, 100점, 100점. 완벽 그 자체. 고마워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목소리 방송의 탑. 라미님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영광입니다. 고마워요. 라미님 혹시 꿈이 뭐예요? 십잡스. 10개의 직업을 꿈꾼다. 몇 개 남지 않았다. 꿈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아까 퇴근하고 집에 잠시 들렀었어요. 네, 잠깐 잠들었는데 그 사이에 제 동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렴풋이 제 동생 목소리를 제가 들었나 봐요. 그래서 꿈에 제 동생이 나왔어요. 근데 제 동생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되게 어안이 벙벙해서 야, 나 로또 1등에 당첨된 것 같은데? 문자가 왔어. 문자가 와? 로또 1등에 당첨되면? 하고 내가 봤어. 그랬더니 무슨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가 나 이제 독립해야겠다 뭐 이런 말을 하고 막 뭐 사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그게 꿈속에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거실로 나왔는데 그 로또 뽑을 때 나오는 공 있잖아요. 그 공이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1등 공이라면서. 그래서 진짜 1등이 당첨된 건가? 하고 그 1등 공이랑 제 동생 당첨됐다는 번호를 봤는데 3개밖에 안 맞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그래서 야 이거 당첨 아닌데? 이랬더니 제 동생이 약간 꿈속에서 미쳐서 날뛰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너무 웃겨서 웃다가 깼어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제 침대 발 밑에서 화장품을 바르고 있더라고요. 씻고 나와서.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너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꿈 꿨어. 이랬더니 세상 태어나서 한 번도 로또 사본 적 없는데 사봐야겠다. 이러길래 근데 1등 당첨이 아니었어. 네가 잘못 본 거였어. 이랬더니 역시 그러면 그렇지. 세상은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돼. 이러고 갑자기 본인은 한탕 인생을 꿈꾸지 않은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그 번호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왜요? 기억하면은 마치 내가 조상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드리라고? 제가 알기로 꿈에선 돈이 들어오는 꿈은 현실에서 돈이 나가는 꿈으로 알고 있어요. 뭐 돈이 나가는 꿈이 돈이 들어오는 꿈이고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저희는 제 동생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착각한 거니까 돈이 나가진 않겠죠. 오늘 의상은 원피스 필인데 속방이라 아쉽네요. 라인이 심플하고 깔끔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방송에서 가끔 입었던 원피스입니다. 귀찮아서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목요일마다 속방 아니었어요? 목요일은 연특입니다. 연애 특강. 속방은 일요일, 월요일 하죠. 누나의 리액션은 오늘 테마 감빵 아니었나요? 그게 뭐예요? 누나의 리액션은 오늘 테마 감빵 아니었나? 그게 무슨 말이지? 나만 모르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다음 사연을 읽어볼게요. 배고프다. 라뮤앙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이에요. 문제는 제목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얽혀있는 일
문제는 그 사랑들이 하나같이 다 진심이라는 거죠. 알고 보면 하나같이 다 예쁜 마음인 건데, 그런데 예쁜 것들도 얽히고 설키면 그게 원래 어떤 예쁜 모양이었는지 알아볼 수가 없어지니까, 그게 원래 무슨 사랑이었던 건지 알 수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다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예쁜 마음들, 지나간 마음도, 새로운 마음도, 누군가의 서툰 마음도, 그리고 아픈 이 마음도 결국은 다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무슨 말이지 아시죠? 요즘 도깨비 이후로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 이번 생은 처음이라 라는 드라마의 대사입니다. 윤난중 씨 작품인데 매 회마다 가슴을 흔드는 멋진 대사들이 많네요. 벤의 갈 수가 없어 신청합니다. 라고 랑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저도 뭐 도깨비 이후로 드라마를 못 보고 있어서 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 이번 생은 처음이라. 무슨 드라마죠? 이민기 씨와 정소민 씨가 나오고 나머지는 누군지 모르겠네요. TVN에서 하는 드라마래요. 김민석 씨, 김선영 씨, 윤보미, 에이핑크 윤보미도 나오고 윤두준도 나오네요. 그렇군요. 그쵸?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무조건 예쁜 마음은 맞는데 얽히고 설키면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힘들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새롭게 행복해질 수도 있고 맞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얽혀있는 일. 하나같이 다 진심이다. 좋군요. 맞네요. 라뮤 까부리님께서 스티커 2개로 서포터 구입. 반가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까부리 까부리 미모 열일 고마워요. 오늘 누나 테마가 감빵 아니었나? 이거랑 누나의 리액션은 테마마다 말투가 달라진다고 이 말이랑 섞였어요. 와, 너무 많이 줄였다. 다시 말해줘서 고마워요. 적당히 섞여야지. 같이 일했던 임원진의 건강상 문제로 나가게 됐는데 의지를 많이 했는지 공허하더라고요. 원래 사람과 사람이 헤어지는 게 익숙해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겠죠. 좀 나이 많이 먹으면 할머님, 할아버님들은 익숙해지시려나? 맞아, 그 얘기하니까 이번 주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는 저희가 특별히 오전 예배부터 하루 종일 드렸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오전에는 이렇게 많이 없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널찍널찍하게 앉을 수가 있는데 제 뒤에 어떤 할아버님? 중년 남성분이 앉으셨나 봐요. 근데 목소리는 되게 젊으신데 두 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식이야. 뭐 설교 중간에 갑자기 시끄럽게 떠드시는 거예요. 이번에 장례식 하나 갔다 왔어. 나도 언젠간 가겠지? 나는 갈 준비 다 해놨어. 요즘 상조회사가 아주 잘 돼 있지. 그래? 나도 한번 소개시켜줘. 나도 한번 준비해봐야겠다. 이런 내용들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지난번에 그 이사장도 갔잖아. 그래서 아 갔구나. 어쩐지 안 보이더라. 되게 어, 젊은 우리들은 익숙치 않은 그런 대화가 오고 가서 설교 시간에 웃음이 나서 죽을 뻔했어요. 아니 그걸 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냐고. 진짜 깜짝 놀랐네.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라면님은 갈수록 어려지시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목소리가 참 차분하네요. 집중하게 경청을 할 수 있네요. 경청 잘하시면 말도 잘하실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저승길 가는 얘기를 하와이 가듯. 그러니까요. 되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되게 슬플 것 같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갑자기 안 가고. 그러게요. 가는 데는 순서 없잖아요. 그때도 가지 마. 응. 영매님 할로 라디오 듣는 기분이에요. 눈만 감으시면 라디오죠. 보이는 라디오. 요즘은 앞자리가 4가 넘어가면 준비해요. 왜요? 100세 인생인데?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건가? 우리는 하와이나 가봅시다. 저는 물을 무서워하고 이렇게 더운 그 공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하와이 가보고 싶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희한하죠. 그냥 도시가 좋아, 나는. 유튜브 언제마다 올라오나요? 짬짬이 들으면 재밌는데. 와, 월요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는 네, 오늘 올라갈 거니까 내일 오전부터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원래는 네, 제가 얼른 좀 다 정리를 해서 매일매일 올릴 계획이었으나 아직 바쁜 일들이 전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제서야 이 해상도도 처음 해본 거예요. 1080. 오늘 이거 한번 올려보고 저도 모니터링을 좀 해볼게요. 군대 있을 때 정지영 라디오 많이 들었는데 많이 오빠시구나. 안녕하세요. 오빠? 오라버니? 아니야. 많이 많으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와이가 지상 천국이라잖아요.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물도 무섭고 별로 하와이 가서 할 게 없을 것 같아. 여름에는 필리핀도 좋아요. 산호섬. 그렇군요. 유튜브는 어디로 가서 들어야 돼요? 유튜브에 라뮤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제가 이제 나와요. 네. 라뮤, 뮤튜브, 이렇게. 아나운서 김소영 씨랑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김소영 아나운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누구더라? 아, 오상진 아나운서의 부인 되시는 분이요? 그래요? 난 저분은 되게 이렇게 동글동글 뭔가 고급스럽게 그러면서 귀엽게 생겼다 생각했는데 영광입니다. 일 중독이라서 도시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신 듯. 편하다. 네, 그래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이런 자연 경관을 보면서 마음이 편해진 거랑 좀 다른데 도시에 있는 게 마음이 편해요. 뭔가 편의점도 가까워야 되고 영화관도 가까워야 되고 백화점도 가까워야 되고 지하철 버스도 잘 돼 있어야 되고 모든 건물마다 다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이게 뭐 다 자주 가는 것도 아닌데도 그런 풍경이 저는 더 좋아요. 그게 훨씬 마음이 편해져요. 저는 학력고사 보고 대학을 갔어요. 그러시구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전 수능 세대라서. 역시 서울 토박이. 네, 서울 토박이. 지하철 있으면 화장실 문제 개꿀. 좋죠, 지하철 화장실도. 일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저는 귀농하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리고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야. 누나도 환갑되면 변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누나 마이크 너무 작아요. 아, 진짜요? 그렇군요. 진작 말씀해 주시지. 제가 아까 살짝 사연을 읽으면서 울었어서 목소리에 힘이 없나 봐요. 죄송합니다. 남유앙님께서 신청해주신 벤의 갈 수가 없어 듣고 올게요. 이 벤의 갈 수가 없어 이 OST들은 그 드라마의 대사를 녹인 가사도 많고 또 그 드라마의 분위기를 잘 살리는 곡들이 많아서 뭔가 요즘 더 공감되는 곡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방안을 한가득 채워놨었던 꿈들이 한 장씩 의미를 잃어가서 바래졌어. 지난 날을 빼곡하게 적어놓은 작은 종이들에 이제는 멍해지기도 해. 다른 내일들을 바라보는 일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손댈 수도 없어. 오늘처럼 하루를 참아도 자꾸 되돌아오는 매일을 살고 바보 같은 일을 반복하고 혼자 또 한켠에 서서 정말 혹시나 내일은 다를까봐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그래도 가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쵸? 맞아요. 요즘은 명곡인 OST 짱 많은 듯. 그러게요. 와, 진짜 이뻐요. 완전 이뻐요. 감사합니다. 와, 목소리 진짜 녹음. 응? 감사합니다. 녹아라, 녹아라. 오늘 녹방은 옛날 거 틀어주세요. 왜요? 요즘 거 다 보셨어요? 옛날 걸로? 방송 잘 안 하셔서 접은 줄 알았는데 얼마만인지. 제가 방송을 하기는 거의 매일 해요. 제 2017년 12월은 많이 바빴어서 막 낮에 꼈다가 새벽에 꼈다가 아침에 꼈다가 막 그랬어서 그렇지 거의 매일 합니다. 진짜 아프리카에서 저처럼 방송 성실히 하는 BJ 많지 않나요? 누나 이쁘다 해서 설렜죠. 완전 이뻐요. 이쁘다는 말은 들으면 항상 기분 좋죠. 근데 막 설레진 않는 것 같아. 뭐 익숙한 것도 있고 안 들으면 서운한 그런 성실함의 대명사. 그렇습니다. 전 성실한 편이에요. 다음에 따기님 따기님 할로. 시끄러 그만해님 한 개. 죄송합니다. 동공지진이야, 동공지진.
저번에 들어왔는데 지금이랑 많이 다른 컨셉으로 해서 한동안 안 들어왔어요. 제가 컨텐츠가 여러 개고 컨셉이 여러 개다 보니까 실제로 뭐 이런 속방을 보시고 즐겨찾기를 하신 분들이 다다음날 깨방을 보시고 누구지? 나 이런 사람 즐겨찾기 한 적 없는데 하고 지우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속방에 다시 맞아, 이 사람이었는데 하고 다시 즐겨찾기를 하시고, 이게 몇 년을 반복이 됐어요. 보면 애청자 수가 막 많게는 100명까지도 왔다 갔다 해요. 되게 헷갈려해요. 그러다가 이제 궁금하면 물어봐 주시죠. 그 라면님 맞아요? 네, 저예요. 아, 다중인격이세요? 아니에요. 여러 모습이 있어요. 아, 진짜 이상하네요. 뭐 이렇게.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나도 처음 해볼 때 그랬는데, 깨방에서 충격. 네, 다들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직업이 BJ예요? 전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스피치 강사 겸 보컬 트레이너 겸 쇼핑몰 CEO예요. 쌍둥이 동생설. 쌍둥이가 한 7명 있다고 생각을 하신대요. 저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적응을 못했었죠. 적응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적응을 해주신 분들이 이제 골수 팬분들이 돼주시는 거예요. 팔색조 미녀. 미녀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이 낫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 어떤 모습이 더 어울린다, 아니면 뭐가 더 낫다, 별로다 한다기보단 그때들의 취향에 따라서 갈리는 것 같아요. 좀 비교적 차분하고 조신하고 여성스럽고 청순하고 약간 도도해 보이면서 따뜻하고 뭐 그런 여성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속방, 감방을 좋아해 주시고, 좀 애교 많이 부리고 까불고 유쾌하고 호탕하고 주접거리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깨방도 좋아해 주시고, 또 약간 좀 똑똑한 모습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뭐 연애특강도 좋아해 주시고, 카리스마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 센 언니 컨셉 이런 거 좋아해 주시고 그래요. 소름 돋게 분석해서 반박이 불가하군. 분석이라기보단 다 제 모습이니까요. 다 제 모습이니까요. 누나는 어떤 컨셉이 진짜 누나 성격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런 질문을 6년 꽉 채워서 진짜 많이 받았는데요. 다 저예요. 그때그때 장소에 따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오글거리는 멘트지만 카멜레온처럼 달라지는 건 거죠. 그대라고 안 하고 님들이라고 해주세요. 난 그게 싫어서 그대들이라고 부르는 건데. 해볼게요. 님들, 님들아 추천 눌러주세요. 님들, 오늘 미세먼지 많이 드셨죠? 물 많이 드세요? 님들아, 오늘 별로 안 추웠죠? 짱 좋았죠? 님들아, 오늘 대중교통 무료로 탔나요? 서울에서? 님들아 싫잖아. 그때들 오늘 별로 안 추웠죠? 그때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색하죠? 이상하죠? 님들이라고 하는 게 난 되게 건방져 보이고 멀어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라뮤 하면 이 목소리 들으러 오는 겁니다. 영광이에요. 그대들이 더 좋다. 그대들 좋다.
근데 이 그대들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보신 분들은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오글거리거나 느끼하게도 들으실 수 있어요. 마동영님 세계 팬클럽 가입 반가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25050번째 팬클. 550아. 오호호. 반가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 그대들이라는 호칭이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듣고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많이 썼어서 익숙한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맞아 많이 생소해 하시죠. 마동영님 스티커 한 개 서포터 가입 반가워요. 고마워요. 고마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대들이라길래 궁금한 매력이 있어서 질찾을 했었던 그렇게 질찾을 해주셨군요. 저 처음에 그대들이란 단어를 누나를 통해서 처음 들었는데 반했어요. 그래요. 이거 얼마나 존중하는 단어예요. 수업할 때도 학생들한테 그대들이라고 하나요? 네, 저 원래 그대들이라고 해요. 맞아요. 제가 중학교 때 듣던 이본의 볼륨을 높여요. 까만콩 이본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볼륨을 높여요에서 이본 언니가 게스트들한테 그대가 생각하는 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그대들은 뭐 재밌잖아요. 이렇게 그대라는 호칭을 게스트들한테 써주셨거든요. 내가 그거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제 투잡으로 보컬 트레이너를 하게 됐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보컬 트레이너를 하다 보니까 24살? 저보다 나이 많은 그 지망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동갑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특히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다 보니까 애매했어요. 너무. 근데 이제 트레이너의 권위를 지켜주시겠다며 그 당시 대표님이 그쪽 대표님이 나이를 말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그냥 반말을 해달라. 근데 저는 그게 좀 힘들거든요. 반말하는 게. 그래서 수업은 반말로 진행은 할 수 있어도 호칭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야, 너 이러는 게 좀 너무 무시하는 느낌도 들고 존중하는 느낌이 조금 더 들지 않아서 제가 제 제자들을 가장 존중할 수 있게 어떻게 부를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 이본의 볼륨을 높여요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대들이라고 하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동갑인 사람들도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모두를 존중하면서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되고 그리고 너무 멀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함부로 대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무작정 가깝게만 느껴지지도 않고 딱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말을 쉽게 못 놓으시는가 보군요. 놓으라고 하면 놓을 수 있는데 한 번에 놓진 않아요. 전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쌤이 그대들이라 하면 적응 안 될 듯. 제 제자들은 그래도 맞아요. 그대들이란 호칭 많이 좋아해 줬어요. 지금까지 그대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4년간 이 스토리를 몇 번 들었던가 문득 궁금한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이 그대들이라는 호칭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존버의 신님 할로. 네, 선생님들이 물론 너희들이, 네가, 너가 뭐 이렇게 해주셔도 뭐 물론 싫진 않겠지만 그대, 그대가, 그대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저는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 저보다 형들 만나면 말을 편하게 못해서 힘들었어요. 저는 나이가 저보다 한 살만 많아도 반말은 잘 안 해요. 잘 못해요. 대학교 때
이제 동기 중에 언니 오빠들 참 많은데 동기니까 반말 할 수도 있잖아요. 언니 오빠 하면서 밥 먹었어? 그냥 이렇게 반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냥 전 계속 존댓말을 썼고 진짜 친한 오빠들한테나 한 지금 10여 년이 지나서 반말 존댓말 조금 섞어가면서 하는 그 정도예요. 그거는 바꿔 말하면 원래는 저도 저보다 나이가 한 살만 어려도 반말하는 걸 용납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응답하라 1988에 나온 성보라 성격이 막 그때 선우가 반말하고 이러면 반말하지 마라 이러잖아. 내가 어렸을 때 딱 그랬거든. 지금은 뭐 한 대여섯 살 어려도 언니 언니 누나 누나 하면서 반말 조금 섞어도 그러려니 해요. 어릴 땐 그걸 용납을 못했어. 네, 윙크님 할름. 술은 좀 드세요? 아니요, 전 술, 담배, 마약을 하지 않습니다. 술은 원래 센 편이었어요. 근데 안 먹은 지 10년 넘었어요. 억지로 먹었던 거라 먹어야 되는 자리에서는 막 정신 바짝 차리고 먹으려고 했었어서 일반 남자분들보다도 주량이 센 편이었죠. 소주 3병 먹어도 멀쩡했으니까. 지금은 교회에서 뭐 성찬식 같은 거 할 때 포도주 뭐 이런 엄지손가락 크기 정도만 줘도 그거 먹어도 약간 알딸딸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누나 잠이 안 와요. 저도 어제 그랬어요. 너무 피곤한데 눈이 너무 피로한데 잠이 안 들어서 진짜 힘들었는데 제 목소리 들으면 좀 잠이 오더라고요. 한번 눈을 감고 주무시옵소서. 에이, 근데 주량 사실 술도 안 먹다 보면 주량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주량 센 건 자랑이 아니야. 그게 뭐 자랑이야. 음식 많이 먹는 것도 뭐 자랑은 아니잖아요. 나는 술 세. 응? 난 주량이 세. 난 말술이야. 막. 이게 뭐가 의미가 있어? 남자친구가 통화하다가 잠들 듯. 그런 건 20대 초반에는 하는 짓 아닌가요? 통화하다 잠드는 거. 막 전화기 뜨거워져서 막 미련스럽게 통화하는 거. 달달하죠. 조금 머리 커지면 현실적이 돼서 그러고 싶지 않아지죠. 가축 설탈님 할롱, 네, 처음 뵙겠습니다. 술부심. 맞아, 술부심 부리는 거 되게 보기 별로야. 오늘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고 저녁에 운동까지 했는데도 잠이 안 오네요. 몸은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다고 해서 잠이 잘 오는 것 같진 않고요. 마음이 편해야 잠이 잘 오지 않나요? 마음이 편해야 돼.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고 받아도 잘 풀어야 돼요. 저는 어제 캠키는 방송을 못했더니 라디오 방송만 하고 갔더니 그대들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서 잠도 잘 못 잤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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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가 그대들 그 정도로 좋아해. 말투 왜 저래? 죄송. 누나 근데 5년 사귄 전 여친이 헤어진 지 1년 다 돼가는데 연락 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마음인 거죠? 제발 직접 물어봐라. 왜 연락한 거니? 무슨 마음인 거니? 그냥 물어봐.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헤어진 전 남친들한테 먼저 연락 안 해.
굳이 할 필요 없어. 근데 연락들이 오대? 왜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왜 했어? 물어보면 보고 싶었대. 난 안 보고 싶은데. 생각났대. 난 생각 안 났는데. 그냥 해본 걸 수도 있어요.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 유부녀 주의가. 그래, 땅땅땅. 맞아. 오늘따라 더 이뻐요. 오늘따라 더 이뻐 보여요. 왜? 나 오늘 되게 상태 안 좋은데? 고맙습니다. 저는 누나 목소리가 마약 같아요. 중독됐어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바예요. 급식 제로, 에바 참치. 맞죠? 이 방송이 왜 안 뜨는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크카카카카님께서. 저는 라뮤도 유명했던 시절이 있었죠. 방송을 6년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신입 BJ들도 많아지고 또 아프리카의 모습도 많이 변하면서 자리를 내준 거지. 안 뜬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봤다고 해서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하단에 자리 잡고 있는 BJ들 중에 오래된 BJ들은 거의 한때 날아다녔던 BJ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제 계속 시청자도 변하고 아프리카가 운영하는 방침도 변하고 하니까 자리를 내주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라미님은 스트레스 어떻게 푸시나요? 저는 얼마 전부터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가슴이 답답하고 심장 통증까지 생겼어요. 얼마나 안 푸셨길래. 저는 좋은 노래 하나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편이고, 그래도 안 풀리면 피아노를 치거나, 노래를 하거나,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요. 아니면 해야 할 일 다 제쳐두고 자버리는 거, 그것도 스트레스 풀리고, 최근 6년 동안은 이 아프리카 방송하면서 그대들이랑 얘기하는 걸로 스트레스 많이 풀었어요. 이게 지인들이랑 얘기하는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대들도 아시겠지만 사람은 말을 하면서 풀어야 돼요. 말을. 어떤 자기 속에 깊은 얘기를 다 하지 않아도 사소한 얘기라도 툭툭 내뱉고 버리고 그러면서 환기를 시켜야 돼. 굳이 비유를 들자면 마음에 창이 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도 집안에도 미세먼지가 가득할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냄새가 나고 먼지가 많을 수 있잖아.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듯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도 내보내 버려야 돼요. 물론 나의 상처나 되게 깊은 곳에 골마 있는 많은 것들은 못 내보낼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그 위에 사소한 것들이라도 내보내면 덜하죠. 답답한 거나 짓누르고 있는 게.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사람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막 어떤 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스트레스 푸신다거나 바다로 떠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하면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도 많으신다고 하고 저는 좀 사소하게 푸는 편이에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가볍게 한잔하면서 다 털어내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좋은데요. 저는 이 인터넷 방송과 이 채팅창의 가장 큰 순기능을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순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아는 사이에서는
좀 말하기 껄끄러운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모르는 사이에서는 오히려 그냥 쉽게 말하는 것들 그래 한번 말해보자 하고 툭 버려버리고 말해도 별거 없네? 괜찮네? 하고 한번 느껴보고 내가 사람들과 지내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네? 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온라인이고 그래서 부모님께는 우리가 힘든 거를 맞아요. 걱정 끼칠까봐 말을 못하기도 하고 또 친구들도 괜한 간섭할까봐 말 못하기도 하고 또 조금 덜 친한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잡을까봐 못하기도 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 있을 때도 눈치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못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인터넷 방송의 채팅창은 딱히 그런 거 신경을 안 써도 돼서 실제로 우울증 있으신 분들이 인터넷 방송 보시면서 채팅에 참여하시면서 우울증이 많이 호전되는 경우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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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대요. 예.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쏟아내. 막 들이붓지 않고 들이내버리지 않아도 그냥 사소하게나마 하면 좋죠. 사랑합니다. 에? 또 쏟아내라니까 고백을. 저도 그대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영광이에요? 아니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죠. 막을 필요는 없지만 감사합니다. 아니요 키크코키님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일이 있으시니까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이 대체 나한테는 언제 오나 싶고 맞아 저는 기독교인이라 그럴 때 기도를 하는 편인데 바로 해결되진 않아도 그래 뭐 내가 어쩌겠어 뭐 일단 기다려보고 버텨보고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러다 보면 진짜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돼 있더라고요. 뭐 믿는 신이 없으시더라도 혼자서라도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되뇌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심장 아프면 안 돼. 아프지 마라. 저도 교회 다녀요. 약간 전도사님 스타일이시네요, 상담사. 그래요, 전도사님 분들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겠죠? 근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런 말들 잘해요. 맞아요. 오늘도 미모가 열일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차 없으시죠? 주차 시비도 없고 정말 좋으시네요. 나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주차 시비는 없어도 지하철에서 낑겨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갑자기 나 무시당했어. 열받네. 그래서 차에 있어서 주차 시비 맨날 하니까는 괴로우셨어요? 차 없다고 나 놀렸지? 난 빵이 있어. 나는 빵을 먹으면서 그대들에게 시비 걸 거예요. 아까 점심때 먹고 남긴 빵이에요. 야구르죠? 진짜 빵이었네요. 네, 빵이요. 왜요? 어떤 분이 빵 가져올 거라 했어? 진짜?
혼자 먹는구나. 네, 혼자 먹을 거예요. 전 차가 없으니까요. 누나 저 자다가 팔이 지멋대로 확 펼쳐져서 깜짝 놀랐는데 못 자겠어요. 어디를 잘못 건드린 게 아닐까? 누군가 널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오년우님이 제가 빵 가져온다 그랬어요? 대단하신데 어떻게 하셨지? 저 빵 되게 맛나게 생겼다. 삼립의 빅 스위트 데니쉬. 요런 빵 맛있어요. 자다가 확 발차기 하면서 깬 적은 있는데 많지. 나도 그런 거 많아. 이렇게 깜짝 놀라서. 바삭 촉촉하게 생겼다. 바삭하지도 않고 촉촉하지도 않아요. 그냥 빵인데. 하루 몇 시간 자요? 3시간 반? 그건 몸이 잠든 걸 죽은 줄 알고 뇌에서 화들짝 놀라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아, 뇌가 그렇대요. 신기하군요. 하루에 몇 끼 드세요? 3끼요. 새끼. 엄청 쥐 죽은 듯이 주무시나 보네. 저도 좀 시체처럼 자는 편인데. 나뮤 새끼. 나뮤 새끼. 3시간 자고 일상생활 돼요? 일이 많으니까 살 수밖에 없어요. 새끼 다 챙겨 먹는데 몸매가 좋으시네요. 아이돌은 거의 안 먹는다던데. 체질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돌들은 너무 빼빼 말라야 되니까 안 먹는 것 같고요. 왜냐면 저도 실제보다 이 캠 화면이 좀 더 부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캠보다 이제 더 뭐 ENG 카메라 이런 건 더 부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엄청 빼빼 말라야 되는 아이돌들은 밥을 안 먹고 뭐 지방 분해 주사도 맞아야 되고 식욕 억제제도 알약도 뭐 먹는다 하고 그러면서도 밥도 못 챙겨 먹고 뭐 그런데요. 균형적인 식사가 도움이 되죠. 그렇죠. 뼈다귀 되겠다. 맞아요. 엄청 말랐죠. 200살까지 계속 3시간씩만 주무실 거예요? 아니요. 잘 때 자야죠. 잘 때 되면 자야죠. 많이 잘 수 있을 때. 저도 나중에 결혼하면 막 일을 좀 줄이긴 할 거예요. 물론
결혼 생활이랑 육아 생활에 좀 더 시간이 많이 할애되긴 하겠지만, 맞아. 그럼 잠도 못 잔다 하긴 하더라. 저는 그래도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 뭐 이런 주의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일이 많으니까 이제 짬짬이 쉬는 시간에 단 5분이든 10분이든 자자, 뭐 이런 주의 뿐이에요. 라뮤님 오늘 머핀 짜는 거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제빵학원 등록하셨댔죠? 열심히 하세요. 맛있는 빵을 만들어주세요. 잠 안 자면 뼈 사가요. 전 뼈는 되게 튼튼해요. 몸은 약한 편인데 뼈가 부러지거나 금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기하죠? 어렸을 때 우유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 추천 눌러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학원이 아니라 알바예요. 알바. 머핀을 직접 만드는군요. 신기하군요. 라면님에게 결혼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아니, 사람이 한 번 사는 인생 결혼 한 번은 해야죠. 그렇죠. 오늘 할롱타임을 했던가요? 아니요, 할롱타임은 속방이랑 간방이 원래 없습니다. 벤츠 E클래스와 BMW 신형 5 시리즈 님들의 선택은 벤츠. BMW 양아치. BMW 3 시리즈 개양아치. 근데 요즘엔 BMW 5 시리즈도 양아치. 벤츠. 근데 벤츠 이클이랑 BMW 5 시리즈는 가격 차이가 꽤 크댔어요. 왜냐면 BMW, 뭐 아우디 이런 거는 프로모션을 되게 많이 한대요. 근데 벤츠는 전 세계적으로 프로모션도 없고 할인도 거의 안 된대요. 뭐 그만큼 프리미엄 서비스를 자랑한다고 하니까 벤츠. 뭐야, 라뮤 같지 않은 이 편협한 말은. 그래도 BMW 양아치. K5 양아치. 난 K5와 BMW 3 시리즈만큼은 양보할 수 없어. 진짜 운전을 곱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진짜 별로예요. 물러서지 않겠어. BMW 신형 인기 폭발인데요. 양아치. 한이 많으신가 봐요. 깜빡이 안 켜. 칼치기 장렬. 주차 아무데나 해. 정말. 그냥 막 들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운전해. 그냥 서울이 지들 바닥이야. 그냥. 벤츠는 나이 중후하신 오너들이 좋아하는 차 아닌가요? 나이 중후하신 오너들은 다 좋아해요. 그래도 요즘 벤츠는 많이 젊어졌죠. 전 되게 좀 올드한 이미지를 크라이슬러? 캐딜락? 이런 미국 차들, 큰 차들 있잖아요. 뭔가 108의 멋쟁이 할아버지가 탈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게 나한테는 좀 올드한 이미지로 비춰져. 벤틀리? 벤틀리는 요즘엔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별로 저는 감흥이 없어요. 좋은 차라고는 하는데. 라뮤랑 같이 벤츠 타고 여행 가고 싶어. 그럼 내가 운전 잘하니까 벤츠만 준다면 운전해줄게. 근데 난 여행을 싫어해. 내려주고 올게. 벤츠는 내 거.
나 방금 차 없다고 무시당했어. 벤츠만 준다면 어디든 모셔다 드릴게요. 속방이 제일 좋다. 감사합니다. 살자님도 할로. 벤츠 줄게. 일단 주고 말해. 전략가 라뮤 게이득. 게이득. 아싸. 내가 뭐 6시간 운전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뭐 차 준다는데 뭐. 쪽지로 계좌 써요. 저 조선족이네. 보이스피싱이 확실해. 됐어요. 그냥 걸어 다녀, 걸어 다녀, 걸어 다녀. 알겠어요. 걸어 다닐게요. 걸어 다닐게요. 걸어 다닐게요. 한파가 풀려서 오늘은 좀 걸어 다닐만 했어요. 쏜홍님 4개 고마워요. 꼭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프리카를 3년 만에 오는데 아직 방송하시네요. 제가 너무 오래 있죠. 반갑습니다. S클래스 오너 만나주나요? 내가 S클래스 오너가 될 거야. 언젠가는. 떠먹는 똥님 할룸. 벤츠 살 때까지 풍 사줄게. 벤츠가 얼마인가? 벤츠가 뭐 한 5,500만 원? 별풍선으로 그만큼을 받으려면 30%는 아프리카가 가져가고 세금이 또 가져가니까 별풍선으로 계산이 안 되네. 100만 개? C클래스는 저렴하다 하는데 C클래스가 5,500이잖아요. 그때들 돈 많아요? 그렇구나. 벤츠 엠블럼은 사다 줄 수 있어요. 나 삼장법사 되는 거지 그럼. 550아. 그럼 뭐 나 삼장법사 하면 되는 거지. 삼장법사도 벤츠 타고 다녀요. 분명히 벤츠에서 만든 차는 아닐 텐데 어디서 엠블럼 주워와서 만든 건지. 550아. 벤츠다. 후후후후. 벤츠다. 후후후. 외관은 아우디가 더 이뻐요. 맞아요. 아우디 저도 어릴 때부터 참 아우디 예쁘다. 저희 아빠도 아우디 좋다. 막 이러셨는데. 우리 아빠 언젠가 아우디 사줄 거야. 시내 출퇴근하는데 벤츠는 필요 없을 테고 언제 벤츠가 필요해요? 데이트? 그냥 벤츠가 있으면 좋겠죠. 벤츠가 있으면 유지를 하는 사람일 거고 외제차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중요하댔어요. 뭐 보험 뭐야? 뭐 하나 고장나면 엄청 비싸고. 다 비싸지. 그냥 모셔만 놓고 있어도 그걸 유지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돈 걱정 없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포르쉐 마칸과 레인지로버 님들의 선택은 레인지로버. 그건 괜히. 외제차 세금 진짜 노답이라던데요. 그래요. 우리 뭐 그런 거 생각해서 뭐해요.
됐다 그래요. 방송해야겠다. 아,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 별이 매니저 할롱. 이 사연은 다음에 읽을까요? 방송 오늘 오래 했는데 큰일 났네요. 유튜브에 올라가게 영상이 너무 길 것 같은데. 너무 길 것 같은데 2시간 가까이 이렇게 긴 건 올려본 적 없는데 한번 올려는 보겠습니다. 차를 뭘 타는지가 아니라 누구랑 타는지가 더 중요하죠. 아니요.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차를 누구랑 타는지가 뭐가 중요해. 나 그 말 싫어. 뭐, 저 이거 되게 맛없게 먹었어요 했을 때 뭘 먹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먹은지가 중요하죠. 아니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랑 먹었어도 맛없는 건 맛없는 거야. 나 거기 싫어. 누구랑 간지가, 아니, 어디로 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간지가 중요한 거죠. 아니, 그냥 거기가 싫어. 왜 논점을 흐려? 아니야. 누구랑은 그 다음 문제예요. 푸동이랑 차 타고 드라이브 좀 가게 푸동이 빌려주세요. 웬열, 지금 여기엔 없을 텐데. 어딘가 저장해놨을 텐데. 우리 푸동이 벤츠 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제 동생이 포토샵으로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차. 어딨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역시 새벽방이 어울리는 방송.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정 차도녀다. 그럼요. 난 차도녀야. 우리 푸동이 벤츠 편집한 거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솔로 인증하시는 건가요? 전 솔로였던 적이 세상 태어나서 한 번도 없어요. 아니, 뱃속에 있을 때도 저는 이미 다 여러 짝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넘봐? 제가 선물해 줄까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사진도 못 찾았으니까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없네. 그대들은 우리 귀여운 푸동이 귀여운 사진이 없네. 얼굴 보시면서 잘 자요. 이거 뭐야? 어딨어? 벌써 방종이에요? 벌써라뇨? 되게 오래 했어요. 예쁜 거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오자마자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속방, 녹방 틀어놓고 갈게요. 재워줘요. 얼른 주무셨어야죠. 근데 목소리가 꾸준히 좋으시네요. 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관리해야겠어요. 푸동이. 옆엔 나야. 이게 이렇게만 있으니까 얼굴 되게 이상하게 보이네.
음. 영아들, 누나들 잘 자요. 푸동아. 저 이제 푸동이 보러 가야겠어요. 건강했으면 푸동이 빕니다. 그럼요, 우리 푸동이 건강할 거예요. 맞아요. 휴. 내일의 날씨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방송할게요. 아니요, 녹화는 종료를 할게요. 아, 뭐야, 머리가 산발이었잖아. 왜 아무도 내게 안 해줬어. 3, 2, 1.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 예쁜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그대들도 추천 눌러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추천을 너무들 안 눌러주셨네.